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 강사모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사모 최강사입니다. 오늘 주성호 반려견 훈련사님과 WPS 성경호 대표님과 함께 2018 세계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에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네, 주성호 반려견 훈련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견 훈련사 주성호입니다. 이번 대회 주최가 너무 좋아서 참가하게 되고요. 우선 저는 이제 매개 치료하고 네. 이제 그 행동장애 아들에 대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매개 치료를 위해서 한번 네네. 이렇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매개치료 관련돼가지고 예. 네, 반려인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참가하셨다는 거죠? 네네. 네. WPS 성경호 대표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경호 대표입니다. 저는 일단 애견 테마파크 WPET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애견 분양부터 해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다가 지금 분양 사업은 이제 안 하게 됐어요. 유기견이랑 이제 구조견, 학대견들이 너무 많아서 저라도 이렇게 번식이나 분양 이런 거 좀 안 하고 지금 아픈 아이들, 정신적으로 좀 불편한 아이들을 위해서 좀 이제 구조 활동을 하려고 지금 그건 안 하고, 이 대회에 참가한 이유도 수익금의 일부를 유기견, 그다음에 학대견, 구조견들에 대해서 기부하고 싶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유기견 이슈가 있던 아이들을 가수 현지영 씨하고 같이 이렇게 구조해갖고 지금 많이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아이들 키우시면서 뭐 어떤가요? 좀 힘든 점은 있다면 어떤 걸 좀 힘든가요? 일단 아이들이 처음 구조할 당시는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했다는 게 뭐 외모는 물론이고 성격이 그쵸. 네. 너무 애들이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주눅 들어있다라고 해야 되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그래갖고 그거는 너무 힘들고 이제 애들을 케어를 해서 성격을 좀 고쳐서 훈련사분들이 주성호 훈련사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해서 이 아이들을 다른 가정에, 좋은 가정에 이제 입양을 보내려고 했었어요. 네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애들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애견 카페에서 너무나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가서 방문해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사회성이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애들한테 안 바래요. 그냥 밥을 먹든 방생인가, 방생. 물을 방생인가, 이거? 먹든 일로 와, 뭐 앉아, 일어서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너네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난 너네 밥하고 물만 줄게, 간식하고 이러고 그냥 방목 시켰더니 맞아요. 애들이 눈빛이 그냥 초롱초롱해요 지금. 걔네들 뜬장에 갇혀가지고 막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먹던 애들이잖아요. 근데 뜬장 솔직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네. 정말 저도 너무 이렇게 배변을 너무 못하거나 했을 때 밖에 풀어줬다가 재울 때 뜬장에 재우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저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뜬장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 환경이 뭐 비도 그냥 들이치면 비도 맞고, 그렇죠. 그리고 벌레랑 해충에 다 오픈돼 있고, 그리고 또 애들이 먹는 음식이 그때 당시 좀 더울 날씨였는데 군부대나 이런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부대기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그거를 꾸역꾸역 애들이 먹고 있는 장면을 보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뭐 개식용 종식 성명서를 좀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비가 오면 맞아야 되고 또 추우면 살이 애려도 견뎌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데, 유기견이라는 정의가 반려견 주인 품에 있으면은 반려견이고 그걸 벗어나면 유기견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유기견이 되는 순간 뭐 아무 통제할 수 있는 게 없는 구조라 가지고 사회가. 그래서 참 그 부분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현 시점이 되게 문제가 큰 게 어쨌든 이 반려견과 유기견의 차이가 한 끗 차이인데, 맞아요. 그 한 끗 차이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 스스로가 조금 지각해야 된다?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쉽죠. 사실 이제 훈련사로서는 충분히 개를 케어하고 충분히 훈련을 시키고 충분히 나와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어떤 이 케어를 제대로 못하고 어떤 이 강아지를 돌봄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유기견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 소실적 제가 애견 분양도 좀 많이 하고 애견 사업에 있는 종사자로서 유기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두 분류인 거지.
한 분류는 가족으로 정말로 이 아이가 그렇죠. 믹스면 어떻고 이 아이가 조금 벗어나면 어떻고 이 아이가 아프면 어떻고 이렇게 자식처럼 키우시는 방면이 있는 반면에 또 어느 분류는 얘네를 상품의 가치로만 보는 거지. 그쵸. 사진을 뒤져서 내가 만약에 뭐 말라뮤트를 키워야겠다. 그쵸. 그러면 말라뮤트에 대한 정보를 연예인급으로 했을 때 뭐 A급 정도의 아이들 사진을 보고 맞아요. 실상 분양을 받을 땐 뭐 이렇게 금액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 죄송한데요. 뭐 한 5만원, 10만원, 30만원 이렇게 받고 그 아이가 100만원, 200만원짜리 아이처럼 크길 바라다가 그렇게 안 크면 이 아이를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 자기네들 과시용 맞아요. 이렇게 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좀 유기견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인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그 분양자한테 먼저 물어봐요.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개를 키우겠습니까?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개를 키우겠습니까? 똑같은 개밥을 주고 똑같은 케어를 하고 할 건데 당신이 만약에 1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500만원을 주고 샀으면 유기했을까요? 과연?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5만원, 3만원, 10만원짜리 분양을 받는다는 거죠. 아까 송경호 대표님께서 말씀하듯이 5만원, 10만원짜리가 어떻게 300만원, 500만원짜리 개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죠. 근데 이게 가치의 차이인데 네. 그 네.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고 네. 또 올바르게 키우려면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지식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강아지가 그렇잖아요. 2년 24개월 안에 이게 성견이 되면서 이제 그 각각의 어떤 청소년기부터 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성견되기까지 그 사이클이 2년 안에 다 이루어지는데 그 2년이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인데 그 타임에 뭔가를 잡아두지 않으면 그렇죠. 어른이 되고 나서는 고집을 못 꺾잖아요. 그렇죠. 그런 결과가 지금 발생되고 있고 또 어른이 되는 과정을 잘 이끌어줘야 되는 역할이 예. 반려인의 역할인데 그거를 못하는 구조로만 계속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매체에서 요즘에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네네. 또 흔히 말하는 뭐 EBS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SBS에서도 짧게 네. 훈련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시를 하는데 아이들마다 다 틀린데 그거를 같은 견종이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고 흉내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건 문제예요. 정말 그것도 문제예요. 문제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애들마다 견종마다 다 성격이 틀리고 아이들마다 성격이 틀리고 환경에마다 다 틀린데 그 아이를 간식 하나로 꼭 간식을 안 먹는 아이는 그럼 뭘로 시키냐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나 훈련 방법들은 좀 올바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훈련사님 네, 입장에서는 저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트로도 써보고 뭐 공놀이라든지 네. 뭐 인형놀이라든지 수건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법을 사용하는데 사실 그때 개 종류마다 개 자체마다 네. 성품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맞지 않은 이상 그날 가서 내가 그 개를 보지 않은 이상 이 개를 내가 뭐라 정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텔레비전에서는 어떤 매개체에서는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 라는 된다 안 된다로 예, 보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판단을 하루아침에 판단할 수 없어요. 걔는 내랑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숙식 제공하면서 같이 이 친구랑 교감해보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고쳐야 되는데 당장 텔레비전에서는 이거 하루면 돼요 라는 어떤 잘못된 인식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무 감성적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네. 이제 그 사회적으로 이제 강아지를 바라보는 어떤 훈련 방법에 어떤 아이들의 성격이 모호한 경우도 있고 뭐 아이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도 있는데 너무 감성으로 가다 보면은 그게 어떤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강아지 훈련은 놓치게 되는 케이스들이 아웃이죠. 아웃. 많거든요. 예. 근데 그 타이밍을 볼 수 없게끔 만들어요. 그게 이게 모든 게 감성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닌데 감성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모든 상황이 좀 다른 거지만은 걔를 이해하고 교감하고 나서 걔하고 익숙해져야지만 그 다음에 훈련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 생활이 되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한 앞단에 있는 부분들은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뭐 누가 뭐 유명한 뭐 대통령이 나왔다더라 네. 뭐 어땠다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진짜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그런 훈련법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게 먹히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네. 먹히긴 먹히는 개가 있는 분명 있겠죠. 네. 근데 안 먹히는 개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로 통합하지 말라는 얘기죠. 성향이 다 틀린데. 그리고 그렇죠. 강아지도 우울증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신분열증 있는 것도 알고.
그리고 또 너무 아쉬운 게 이제 훈련사들도 그렇잖아요. 뭐 IPO 훈련하시는 분도 있고 경찰견 하시는 분도 있고 마약 탐지견도 있고 그냥 일반 반려견 하시는 분도 구조견 있고 하시는 분도 소형견들만 전문적으로 훈련하시는 분도 그렇죠. 있는데 그 분야가 다른 거거든요. 다 틀리죠. 근데 분야가 다른데 그 분야를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네. 이제 뭐 누가 뜨거나 네. 누가 뭐 그 위치에 가게 되면 모두 훈련을 케어하는 것처럼 이해를 시키다 보니까 네. 나무는 많이 있는데 그 나무를 다양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의 나무가 모든 그냥 숲이 되는 것처럼 하는 게 결국엔 이 반려동물의 어떤 문화라든지 반려인들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부분. 지금 매스컴에서 너무 하나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사실상. 네. 하나로만 끌고 가고 여러 분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 개통령이라고 말씀해도 괜찮을까요? 뭐 네. 그런 분들이라든지 네. 뭐 그분들은 거의 신급이에요. 네. 일반인들한테는. 근데 사실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훈련법은 참 다양한데 네. 그리고 얘는 당일날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장기로 가야 될 부분도 있는 개들이 있는가 반면 네. 단기에도 끝날 수가 있는 개들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제 그걸 너무 이제 매스컴에서는 너무 단기간에 네. 만들어낸다라는 이렇게 약간 좀 그런 게 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뭐 MBC 드림 주니어 이런데 방송 출연해서 네. 진행해봤지만 네. 결국에는 방송은 시나리오가 있고 그 네. 작가가 쓴 시나리오 폼에서 뭔가 그걸 맞춰야 되는 상황들이 그렇죠. 있어야지 그 장면이 오케이가 떨어지는 건데 네. 그게 현실의 상황에서는 똑같이 맞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견주들 성향도 다 다른 거고. 네. 사실 저도 PD님들이 그림을 그려요. 네. 그럼 그 그림을 맞춰야 돼. 네. 그냥 난 이 개가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을 원해. 그러면 저희 매개체에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성경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훈련사 출신도 아니고 이제 최경선 대표님처럼 훈련사 출신도 아니고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지금 강아지가 지금 상주하는 강아지가 70마리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애들이 다 틀려요. 말 경험이죠, 그대로. 경험. 그럼요. 네. 얘는 공을 좋아하고 얘는 고기를 좋아하고 얘는 사람을 좋아하고 손길을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 아이들한테 맞는 게 그 70마리에서도 다 틀린데 네. 우리나라에 있는 이 모든 반려견한테 포커스를 한 훈련법을 맞춘다는 아니다고 보죠, 사실상.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커뮤니티 운영하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반려인이 그래도 제일 가까이서 접점해서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 아이에 맞는 게 뭘까를 생각해보고 고민한 후에 이제 훈련사님들의 도움을 또 받고 본인이 하나는 해봐야지 결국에 그 훈련이 완성되는 거지. 뭐 훈련사님한테 훈련시켰다고 해갖고 걔가 뭐 집에 가면 똑바로 하냐 안 하거든요. 안 해요. 예, 맞습니다. 하는 방법을 있는데 하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걸 의미가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오늘 이 행사는 어떻게 참가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성경호 대표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네네.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우선 이제 활동 장애자 분들 아이들이라든지 네. 이제 매개체 동물 훈련법이라든지 이제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게 그런 좀 약간 지체 장애를 갖고 있다든지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조금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좀 자기 그 감정을 조금 줄 수 있게끔 그 동물과 네. 호흡할 수 있고 네. 자기가 이제 그런 훈련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사인이 있잖아요. 네. 사인에 이제 강아지 대할 때에 네. 좀 잘못 대하게 되면 네. 강아지한테 물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매개 치료를 한다고 하면 네. 그 아이들이 장애가 있다 보니까 네.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요? 매개체 같은 훈련법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강아지들이 우선 저희들이 훈련을 시킬 때는 절대로 네. 우선 이제 물지 않고 네. 올라타지 않고 네. 이제 오바 행동이 없는 최대한 그렇게 훈련을 이제 마친 강아지들이 이제 사람 손길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네. 이 친구들은 우선 그게 기본적으로 성품이 있어야 되는 친구들이고요. 모든 개들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모든 되는 건 아니고 네. 우선 성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이 이제 초이스가 되고요. 그 초이스를 하고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 저희가 트레이닝을 한 후에 네. 이 친구들과 이제 교감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한번 강아지들하고 놀아주면 그 이제 부모님들이라고 하시죠? 네. 네, 부모님들이 이게 전화가 보호자님들. 부모님들이 전화 와서 우리 애가 조금 바뀌었다. 뭐 아니면 집에 있는 강아지 똥도 자기가 치우려고 하더라.
뭐 이렇게 좀 집에서 키우는 개들하고 또 이렇게 큰 개들 이제 여기 네. 이제 뭐 어쨌든 소형견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 더블팻에 원래 저기 대형견이 많잖아요. 저희는 어마어마하죠. 그게 최대. 어마어마하죠. 다른 운동장에서는 또 제가 이제 훈련사지만 대형견을 안 받아요. 그쵸. 사고가 날까봐. 근데 우리 성경호 대표님은 우선 기본이 대형견이야. 그러니까 제가 성경호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 진짜 대형견이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 또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네. 저는 훈련사예요. 네. 여기는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보다 훈련을 가끔 잘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랍니다. 그 훈련이 아니죠. 그거는 교감이라고 표현해. 교감. 교감인가요? 그건 저 교감인데 이게 또 네. 이게 이 성경호 대표님 장점은 또 이 목소리 우렁차잖아요. 네. 일단은 걔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호흡과 교감.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라니까. 아니 왜냐면 아니, 처음에 사람도 와서 저런 될 것 같은 사람도 저런 될 것 같은 그런 저도 라디오라 네. 얼굴이 안 보이니까 네.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있으니까 저도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외모는 좀 빼주세요. 네. 여리여리한 걸로 나는. 발레 훈련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상처를 받고 온 친구들이죠. 예. 네, 아무래도 상처를 받고 이제 소심한 견들 일명 이제 소심한 그러니까 개가 사람을 무는 이유는요 사실상 공격성이 있어서 무는 게 아니에요. 개가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그쵸.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개들이 바로 물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행동학 책을 쓰면서 그렇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개들의 이 사인의 단계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웅크리고 있다가 뭔가 이제 신호를 보내고 너 오지 마라 이거지. 오지 너, 말라고 네. 하고 딱 이렇게 겁을 주는 포즈를 취하는데 네. 근데 더 들어가면 이제 그때 이제 물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개라는 동물은 전면에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항상 그렇죠. 후면에서 앉던가 아니면 이 친구와 눈을 마주치면 안 돼요. 소심한 애들은. 이 친구는 나를 물려고 하든 뭐 하든 눈을 마주치지 말고 그냥 똑같이. 하지만 제일 힘든 건 사실상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는 애들이 그 자기의 기분,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상처를 다 깨우치려면 그걸 상처를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상처를 이제 아픔을 이겨내려면 사실상 시간과의 싸움이 엄청 오래 걸려요. 뭐 많이 아시잖아요. 유기견들 이렇게 보호해 보시고 유기견들 케어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희들도 일반 견주한테도 온 개들도 소심한 개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네. 뭐 유기견 뭐 입양 받아가시는 반려인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반려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뭐 패티킷의 어떤 문제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선은 저희들한테 이제 돈을 주고 훈련을 맡기기도 하지만 네. 사실상 저는 견주분들이 먼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어떤 패티킷을 알고 나서 네네. 이 개를 케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무조건 이제 맡기는 경우가 더 많죠. 사실상 지금 현재 시점은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내서 저희 같은 경우 훈련 트레이닝 중에는 이제 한 달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저희 훈련소에 오셔서 이제 제가 훈련하는 방법 보여드리고 똑같이 행동 가르쳐드리고. 더블팻이 몇 평 정도 되죠? 저희는 운동장은 1,400평이고 우와. 수영장 뭐 대지 하나 1,700평 정도 돼요. 와. 수영장은 몇 평이에요? 수영장이 실평수가 한 28평?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영상에 자주 나와가지고 근데 좋아요. 저는 되게 그건 왜 마음에 좋을 수밖에 들어서. 없냐면 네. 내가 수영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어쩐지 맨날 들어가시더라고요. 내가 수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내가 공짜로 수영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제 애견 수영장으로 붙인 거지. 근데 시선이 좋을 수밖에 시설이 없어요. 좋을 지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아요. 사실 날 위해서 만든 수영장이니까. 뭐 패티켓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패티켓은 저는 그냥 이제 그래요. 솔직히 그 일반인들이 솔직히 그 훈련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네네. 그렇죠. 다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에티켓만 패티켓만 조금 그 같이 조금 공부를 하시고 맞아요. 이제 반려동물을 내가 평생을 같이 갈 친구들이니까 좀 평생 편하게 갈 것이냐 평생 내가 힘들게 갈 것이냐를 잘 판단을 하셔서 이제 이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패티켓 막 이렇게 하잖아요. 솔직히 훈련 방법이랑 영상이나 엄청나게 떠돌아다니는데 네네. 제일 큰 잘못된 나는 동영상이나 이 글들이 뭐냐면 뭐 얘한테 뭐 손짓으로 앉아 엎드려 뭐 기다려
이걸 하면 복종이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들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맞아요. 복종훈련이라는 단어를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어. 왜 안절을 하면 복종? 얘는 그냥 간식 먹기 위해서 앉은 건데 왜 그걸 복종이라고 생각하고 애들이 하늘을 배를 위로 보게 해갖고 뒤집어 놓으면은 뭐 얘가 복종이 된다 뭐 이런 이거부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근데 그 부분 생각한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TV 매스컴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개를 사람으로 이해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복종이나 이런 개념들에 대한 서열 이런 것들은 사람이 보다 동물을 동물로 좀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논리가 그러면은 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해줬으면 그런 걸 홍보를 해서 우린 사람이잖아요. 그쵸. 우린 인간. 그리고 아이들은 개 견자에는 개 동물. 그쵸. 어떻게 보면 또 짐승. 지금 가축 분류가 안 됐다는데 뭐 가축 분류가 될 수도 있고 우리랑은 좀 틀린 삶을 사는 아이들인데 그러면 사람이 먼저인지 제가 이번 페이스북에도 사람이 먼저인지 개가 먼저인가요? 이번에 주제를 갖고 있더니 사람들이 열광을 하더라고.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이 먼저인지 개가 먼저인지 요즘에는 개 싸움이 사람 싸움 되고 사람 싸움이 개 싸움 되고. 근데 그거는 뭘 해도 사람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일반 먼저인 거 맞는데 일단은 그 먼저라는 말을 하기 전에 뭐 견주부터 자기가 개를 키우면서 정말 사람들을 좀 존중할 수 있는 어떤 생각들이 내재적으로 기본적인 게 깔려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의 사회가 너무 이기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뭐 선진국을 너무 쫓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빨리 선진국을 쫓아가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아직 안 돼 있는데 아직 이제 선진국 문화를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니 조금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단체들도 그렇고 뭐 해외 사례들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결국에 우리나라는 정부가 한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만 해도 농림부 2명 갖고 운영하던 체제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슈 때문에 자꾸 그냥 뭐 뭘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에 지금 법률상으로도 강아지는 가축으로 되어 있고 그 가축이 축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견이라고는 입으로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반려견이 아니고 그냥 가축이거든요. 이제 반려견이라는 것도 사역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역견이라는 뜻은 사실상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사역견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려견도 어떻게 보면 나와 같이 나의 마음을 읽어줄 수도 있고 똑같이 사역견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인지를 좀 하시고 조금 이렇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이제 개 문화를 잘못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 문화를 조금 잘 좀 보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견이란 말 쓰는 것과 반려견이란 말 쓰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도 페이스북에가 아직 할 말이 많죠. 왜냐면 이 개가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반려견이라고 적어야 되잖아요. 또 내가 혹시라도 이 개가에서 이 개자를 나쁘게 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야 성경호 대표 저 사람은 개개 거린다고 뭐 개 팔아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상 뭐 반려견 팔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개라는 단어를 쓰기도 지금은 저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블로그에 애완용 탑5 이렇게 해가지고 애완용 애완용 강아지 탑5 이런 게시글 적었는데 그거에서 왜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애완용이란 말 쓰냐 부터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어떤 사람이 들었을 때 그게 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말 그대로 대표님 이거예요. 대표님 개 코를 내가 표현을 할 때 맞아요. 대표님 반려견 잘 있어요랑 대표님 개 잘 있어요랑 나 기분 나쁘잖아요. 개 잘 있어요. 그러니까 개를 개라고 부르는데 요즘에는 이게 아니라는 거 진짜 기분이 받아들인 사람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는 그래도 개는 개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너무 감성을 가버렸어요. 너무 감성이에요 지금. 저는 그건 진짜 큰 문제점을 생각해요. 이거지. 그 개새끼 만약에 사람이 있어 만약에 이 개새끼를 며칠 전에 내가 이 메신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어느 장소에 갔는데 그 장소에 이 개새끼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고. 아니 이 사람 틀린 말도 안 해. 개새끼 데리고 오는 거 틀린 말 아니잖아. 강아지 새끼니까 또 강아지 새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강아지 그러면 개의 어린아이를 강아지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때 그 사람이 반대로 그랬대. 그러면 아저씨 딸은 내가 딸 새끼라 그러면 기분 좋냐고.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열광해. 잘했다고. 나는 솔직히 그분을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얘가 내 사랑하는 반려견이지만 개새끼라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 아이는 무슨 잘못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뭐 이렇게 빅데이터 이런 것들 연구하고 나름 이렇게 뭐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에 또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에 대해서 많이 이제 폐쇄적으로 왔잖아요. 네. 폐쇄적으로 오는 그 사이에 정부가 한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뭐 동물보호가 이슈돼가지고 동물보호 활동하면서 이분들이 뭐 가축으로 대해서 지금까지 온 것도 보면 어떻게 정부가 어떻게 가이드 해준 게 가이드라인 것도 없었던 없죠. 거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거를 뭐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바꾸려고 딱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그냥 파멸시켜버리는 식의 어떤 것들로 자꾸 몰아가는 거는 좀 아닌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좀 뭔가 이 반려견 비반려견들 공감할 수 있는 논점에서 뭔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냥 주관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편향된 시각으로만 들으려고 하고 우리나라 특성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민족이 뭐 좌파 우파가 나누는 게 뭐 철폐를 한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니까 참 그냥 많이 아파요. 저는 뭐 제가 예전에 강아지 가르쳐 주신 분도 애견 샵을 하셨던 분이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뭐 개백정이란 말도 막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너무 그냥 좀 충격적인 게 많아요. 너무 이제 저는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너무 이게 감정적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잘못 말하면 또 이슈가 돼버리고. 지금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말씀하신 발언 중에 잘못된 거 이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된 거 없어요. 저는 항상 욕 먹는 사람이라 조심스럽게 말해서 나는 대표님 괜찮은데 근데 두 분은 큰일 났어요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 강사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 아내가 글 적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카페에 이제 강아지 분양에 대해서 강아지 공장에 대해서 왜 제가 폐사하면서 애들 팝으로 공유하고 싶고 또 그것들을 이제 아이들한테 분양하면서 애들 아픔이라든지 또 뭐 사별하신 분들한테 강아지 분양하면서 이제 뭐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도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올바르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카페를 이제 강아지 분양도 없애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개선하는 게 진행하는데 그 앞에 서 있게 되면 마녀사냥 당하거든요. 그렇죠. 마녀사냥 너무 심하게 당하는데 멘탈이 완전 붕괴가 되고 너무 짜증이 나니까 이제 막 사람이 미쳐가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보다 못한 저희 아내가 이제 2016년도에 제 5월달에 그런 일이 있으면서 회원들이 25,000명 정도 넘어오면서 이제 마녀사냥을 너무 당하니까 주민등록까지 올렸어요. 짜증나서. 그랬더니 와이프 글 적었어요. 울면서 우리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 적었는데 그 글 보는데 진짜 카페 폭파시켜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러니까 느꼈던 거는 이게 너무 편향된 시각으로 보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건 듣는데 그게 아니거나 생각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데 옛날에 뭐 패시업을 했다 이게 엄청나게 뭐 나쁜 게 돼버리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산업에 있거나 뭔가 하시는 분들은 다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존중할 게 존중해야 되는데 어른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존중할 건 있고 그 만약에 어떤 문제를 제기를 했다면 그 문제에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안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줄 거고 어떤 계획이 이 플랜에 대한 1, 2, 3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성욱 반려견 훈련사님과 더블페이 성경욱 대표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 대표님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 WP의 뭐 계획이라기보다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반려견들이 너무 문화공간에 출입 제한 구역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엄청 많죠. 요번에 이 세계적인 대회 내추럴 보디빌딩 인바 코리아라는 대회장에 또 온 이유도 그 중에 하나야. 문화공간을 좀 같이 좀 즐겼으면 하는 거. 일단 말씀하신 패티켓을 좀 알려드리고 우리 강아지들 와도 싸움도 안 나고 똥오줌은 저희가 잘 치워요. 애들이 짖지도 않아요. 이런 것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문화공간에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만들고 싶어서 홍보 차원에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또 하나는 유기견들 구조하고 하려면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제가 뭐 버는 돈을 다 그런 데 쓸 수는 없고 저도 사업가다 보니까 이제 테마를 잡아서 이거 6월 달에
가수 현진영님하고 네네. 그다음에 팀윤진 대표 윤종무 선수 예.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 회장님이죠. 네, 윤종무 네. 회장하고 윤종무 그다음에 회장님. BJ 아프리카티 BJ 백반영님 그다음 네. DJ 오션 그리고 네. 여기 주성호 훈련사님하고 네. 이렇게 해갖고 풀파티를 계획 중이에요. 아, 네. 유기견을 위한 풀파티 그리고 거기 이제 선수진들 있잖아요. 네네. 팀윤진 소속의 후원 선수들이 와서 네네. 몸도 좀 보여주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음악도 즐기면서 그 후원금은 모두 전부 다 이제 유기견을 위해 쓰려고 아. 준비하고 있으니까 모두 관심들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저희 금토일 해가지고 야무진 포차 뭐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 어떻게 됐나요? 지금 계속 운영은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많이는 아직 안 오세요. 날씨가 추워갖고 저녁에. 아. 근데 그것 또한도 일부는 수익금은 이제 유기견들 중성화에 이거는 쓰자 얘기를 해서 아. 일단 중성화가 급소무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 지금 중성화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중성화 자금으로 해가지고. 네네. 네. 그 뭐 동물병원하고 어떻게 뭐 제휴 이런 거 관계는 좀 어떻게 되어 예, 제휴도 되어 있고 그 정유로 원장님이라고 서울종합동물병원이라고 일산 백석동에 계시거든요. 아. 그 네. 정유로 원장님하고 이번에 제휴 맺어갖고 네. DC 팍팍 받아가면서 아, DC. 아이들도 검사도 막 DC가 중요해요. 검사도 네. 무료로 해주시고 네. 검진도 해주시고 네. 또 기술적인 거는 다 그 원장님도 아. 기부재능 해주시고 아. 이제 약값이나 이런 거는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런 건 저희가 네. 드리고 있어요. 주성호 훈련사님은 뭐 어떻게? 저는 네. 이제 브리더 겸 훈련사고 네네. 또한 핸들러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저를 가르쳐줬던 임장춘 소장님이라고 있습니다. 임장춘 소장님. 예, 네네. 임장춘 소장님이 큰 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사실 아. 어떤 거냐면 네. 유기견을 데려와서 네네. 이제 분양하기 전에 아. 기본적인 패트킷을 가리키고 네네. 분양을 보내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똑같죠. 돈을 공짜로 할 수는 없겠고, 그쵸. 네, 후원금을 이제 나라에서 지자체나 이제 받고 저희가 그 정도 케어를 하고, 네. 이제 임장춘 소장님 대해서도 케어를 할 네. 것이고, 예. 저쪽에서도 케어를 해서 네. 이제 입양 보내기 전에 기본적인 훈련을 마스터해서 네. 분양을 보내는 그런 지금 그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지금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유기견 제사회 훈련 그거 센터를 만들려고 그러다 망했습니다. 이제 지자체에서 그래서 좀 제가 좀 그런 경험에 대한 거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려드렸어요. 근데 저희 제 스승님이시죠? 그쵸. 임장춘 소장님께서는 이제 그래도 국회의원이라든지 그쵸. 조금 발이 좀 넓으시고 네. 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좀 돼서 저도 이제는 조금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눈이 조금씩 떨어지긴 하는데 네. 그냥 뭐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경험해야지 그렇죠. 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나중에 그런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져서 저희 훈련소에서 만약에 그런 진행하셨을 때 다시 한번 라디오에 네. 출연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성규 대표님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은 여러분 사랑해요. 힘내세요. 강아지는 사랑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구호 한번 하고 마칠게요. 예. 그거 어떤 걸로 할까요? 강삼으로 갈까요? 반려견은 가족이다라고 할게요. 예. 제가 반려견은 하고 그냥 가족이다라고 예, 마쳤어요. 진짜. 반려견은 가족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현선이었습니다. 성경호였습니다. 주성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사무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행복한 반려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강사무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